김정남 피살 사건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북한의 리길성 외무성 부상이 오늘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은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일단 북한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은데요. 두 갈래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 쪽이 한 방향이고 이제 중국이 한 방향인데 중국 쪽 먼저 살펴보면 리길성 외무성 부상이 중국을 갔습니다. 일단 중국 정부가 우리가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로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까? 예, 이제 김정남 피살, 암살 사건이 발생한 지 꼭 2주, 보름이 지났어요. 예. 네. 그동안 중국의 입장을 보면 북한의 주장에 좀 동조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를테면 김정남이라고 하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거론하지 않는다든지 네. 또 VX에 의해서 사망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말레이시아의 초기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확정할 수 없다라고 한다든지 예. 사실 이 사건을 두고 중국이 가장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을 거예요. 말하자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중국의 협조가 중요하고 네. 또 역시 시신 인도 문제도 있고 예. 북한의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말레이시아의 입장 또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최근에 외교부 대변인이 그런 언급을 했죠. 각 측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이제 중국이 좀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중재랄까 예. 이런 것들을 시도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네, 그러면 정확히 그 북중이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떤 얘기가 오고 갈지 조금 더 자세히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상당히 오래됐죠. 네. 북한과 중국은 뭐 순망치한 혈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 북한이 작년에 핵실험을 2번이나 하고 네. 미사일을 수십 발을 쏘고 그러면서 중국 입장도 난처해졌고 네. 중국도 유엔 안보리를 비롯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요구에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소극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냉랭했던 북중 관계 속에서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하나 터졌단 말이죠. 그리고 네. 최근에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 네. 예.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 우리 국제사회의 판단은 물론 북한의 최근 북극성 2호라고 하는 미사일도 쐈고 동시에 김정남 사건도 발생했고 그런 것들이 맞물리는 그 시점에서 이런 조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이 뭔가 미국의 요구를 수용을 해서 예.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중국은 김정남 사건과 또는 미사일 발사와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아마 리긴성을 초청을 해서 최근에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들, 그런 대북 제재와 관련된 문제, 김정남과 관련된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함께 놓고 예. 북한과 중국 사이에 그런 대화들이 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압박하는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으로서는 네. 아마 중국이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네. 처하게 됐고 그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된 그 원인이 바로 북한이란 말이죠. 네. 그렇다면 북한이 어쨌든 중국으로서는 매우 불쾌하고 당황스럽게 미사일도 쏘고 또 김정남 암살도 하고 이런 조치들이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불만일 것이고 예. 거기에 불만의 그 마음을 중국에 토로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아마 북한 측으로서도 어쨌든 석탄 제재를 좀 하지 말아달라라든지 예. 또는 김정남 사건과 관련해서 이건 무관한 일이고 남조선과 말레이시아 국제사회가 북한을 부당하게 압력하는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거기에 함께 협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북한의 입장을 얘기를 할 것입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그 중국의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김정남 사건에 있어서는 이 신원 확인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중국이 만약에 말레이시아에게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면 글쎄요, 이 신원 확인이라는 문제가 미궁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주셨잖아요. 중국은 그러면 어떤 선택을 김정남 사건을 두고 갈까요? 예, 지금으로서는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확증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으로서는 사실 다 각각의 요소들이 다 중요하단 말이죠. 네. 말하자면 북한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고 예. 이번 사건이 발생한 현장인 말레이시아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하고 역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결정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예. 그렇다면 그 어느 쪽도 다치지 않으면서 중국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다시 말하면 중국이 적극 협조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은 안 보이면서도 예. 동시에 뭔가 이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해법을 찾는데 굉장히 중국도 골머리가 아플 거예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제 오늘 처음으로 만났고 또 역시 이제 말레이시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예. 말레이시아와 북한과의 어떤 접촉 결과 그런 것들을 봐가면서 아마 중국이 쉽사리 결정을 하거나 예. 뭐 쉽게 속내를 드러내거나 예.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참 난감한 입장인데 어떤 메시지가 오고 갈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앞서서 얘기하셨는데 북한의 이 리동일 전 유엔 대표 차석 대사를 포함한 고위급 대표단도 말레이시아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먼저 외교적인 무대에서 이 리동일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잠시 짚어볼까요? 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리동일은 예. 유엔 대표부의 차석 대사를 지냈다고 하는 것은 외교 무대에서 상당히 베테랑이고 네. 상당히 경험이 많고 예. 또 외교적 수완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또 이 어려운 시기에 북한이 리동일이라고 하는 인물을 동남아 쪽으로 보낸 것, 특히 말레이 쪽으로 보낸 것은 예. 동남아 지역에 대한 리동일의 어떤 경험, 예. 이런 것들을 고려한 조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말레이시아와도 접촉이 빈번했고 그런 어떤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북한 당국의 판단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네. 중요한 거는 리동일이 북한 대사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죠. 예. 예. 그 긴급 기자회견의 내용을 보면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국제사회에서 김정남 암살의 배후가 북한 당국이고 북한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그것도 VX라고 하는 정말 국제사회가 규정한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을 해서 예. 독살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굳어지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인권 문제라고 얘기한 것은 지난 23일 북한에서 소위 법률가위원회라고 하는 단체를 내세워서 예. 이걸 인권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불편함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부검도 허락받지 않고 했고 예. 북한 국민, 외교 여권을 소지한 북한 국민이 쇼크사로 정말 이런 사고를 당했는데 북한의 주권과 인권을 무시하고 부검도 했고 또 아무 죄도 없는 북한 이 국민을 구타해가면서 구금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인권 문제로 부각을 네. 시켜서 네. 덮어버리고 그 책임을 말레이시아로 또 다른 곳으로 전가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군요. 네, 북한이 고집하는 방향의 어떤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고 또 재확인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특히 그 방문 목적 북한 인민의 시신 인도라고 밝혔습니다만 사실상 말레이시아 측은 시신 인도를 거절하는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고요. 예. 뭐 앞서 뭐 시신 인수 우선권은 유가족에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북한과 말레이시아의 외교 관계가 단절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상황은 더 가중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레이시아로서는 시신 인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규명이 되고 또 이미 보도에 나왔습니다만 리정철을 포함해서 용의자 3명을 살인 혐의로 기소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시신을 인도하거나 또는 리정철을 석방한다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예. 따라서 이번 이 북한 측에서 외교관을 파견을 해서 말레이 측과 접촉을 하지만 북한의 요구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예. 네, 일단 뭐 이런 내용들 조금 더 지켜보면은 북한에서 어떤 입장을 고수하고자 하는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화제를 좀 바꿔서 내일부터 한미연합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일단 북한에서 가장 불편해하는 한미연합훈련, 이 의미는 어떻게 짚어보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 연합훈련은 뭐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매년 해오던 정례훈련이란 말이죠. 이번에 실시하는 훈련은 키 리졸브 연습과 폴 이글 연습 두 가지, 독수리 연습 두 가지가 돼 있는데 하나는 지휘소 연습이죠. 또 한 가지는 실병 기동 훈련인데 네. 역시 이번 훈련의 의미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고 처음
열리는 연습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 두 번째는 최근에 북한이 2월 12일 신형 미사일이라고 자랑했던 북극성 2호 발사 도발이 있은 후에 있는 네. 연습이란 말이죠. 지난번 매티스 국방장관이 해외 순방 첫 번째 국가로 대한민국을 방문했고 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 위협에 대해서 공동인식을 하고 이번 한미 연합 연습을 역대 최대의 규모로 진행을 하고 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사산들을 대거 참여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논의가 됐었단 말이죠. 이제 북한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신행정부가 과연 북한에 대한 어떤 정책을 취할지 보겠다. 그리고 3월에 한미연합연습은 중단해야 된다. 그러나 만약에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연습에 대한 앞으로 북한의 반응도 우리가 주목하고 또 대비해야 할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네, 뭐 늘 침략 훈련이다 이런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근데 이미 뭐 한 차례 북극성 2형 시험 발사로 도발을 한 상황인데 김정남 사건 어떤 국제 정세에 맞물려서 또 다른 형태의 도발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지요? 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북한을 적대하기 위한 또 북한을 침공하기 위한 연습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연습을 북한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했다면은 북한으로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여기에 대한 반발을 해야 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도발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날는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라든지 또는 추가 핵실험이라든지 아니면 군사 도발 형태로 나올는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으나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늘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 한미 이 군 당국으로서는 철저한 감시와 대비를 함께 해야 되겠지요. 네, 일단 이번 훈련에 미국의 전략 무기들이 대거 동참한다. 앞서서 최대 규모로 열린다라고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무기들 어떤 게 있는지도 잠시 짚어주시죠. 예, 우선 칼빈슨호 항공모함이 참여한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역시 이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런 이제 군사력이죠. 말하자면 떠다니는 군사 기지라고 할 정도로 뭐 수십 대의 이 전투기가 탑재가 돼 있고 조기 경보기, 전자전기도 있고요. 그 외 전략 자산을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북한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전략 폭격기들이 있죠. B-52도 있고 B-1B도 있고 또 스텔스 폭격기도 있습니다. B-2라든지 아니면 스텔스 전투기들도 있고요. 그 외에 바다에서 이 색추진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번 연습, 다시 말하면 한반도의 유사시에 북한이 도발을 하거나 전쟁을 일으킬 경우 즉각 대응하고 응징하고 반격할 수 있는 그런 전략 무기들이 이번 연습에 참여를 해서 전투력을 제고하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전략 무기들이 전개되는 거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어떻게 반응할지 끝으로 짤막하게 짚어주시죠. 예, 말씀드린 대로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고 이 모든 책임은 미국과 한국에게 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도발의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오늘 한미연합훈련 내용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